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원치 않게 생긴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마음을 되돌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오해나 원망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상대가 나에 대한 오해나 불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미안해요. 그때 나도 참 부족했어요. 라는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사과는 그 자체로 상대의 방어심을 허물고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미안해요라는 말은 내 마음을 먼저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신호가 됩니다. 사과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관계를 위해 먼저 용기를 내서 내놓는 미안함이 상대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안함을 표현할 때 어떤 변명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과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보고 서로의 감정이나 입장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저 나와 달랐구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나 불편함이 풀리면서 내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은 비록 내 입장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듣고 싶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면 시간을 내어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말해보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의 불편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얽힌 관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 숨겨져 있던 감정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감정이 해소될 때 상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내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이 제게 그런 말을 해서 더 힘들었겠네요. 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상대방이 겪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겪은 감정에 공감하는 말을 건네면 상대는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내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번째로 당신의 생각을 존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한다는 말은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있는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존중을 표현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7번째로 내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나 봐요. 라는 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칫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고 있었다면 솔직하게 그 오해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8번째로 당신의 상황이라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주면 상대는 내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은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9번째로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가 느끼는 힘든 부분에 공감하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때 상대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며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오히려 그간의 불편함을 잊고 내 편으로 돌아서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솔직한 다짐을 건네는 것도 강력한 말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통해 상대는 이 관계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다시 관계를 열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통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상대는 다시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풀고 오해를 해소하려는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며 서로가 편안한 관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나 변명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박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원치 않게 생긴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마음을 되돌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오해나 원망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상대가 나에 대한 오해나 불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미안해요. 그때 나도 참 부족했어요. 라는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사과는 그 자체로 상대의 방어심을 허물고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미안해요라는 말은 내 마음을 먼저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신호가 됩니다. 사과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관계를 위해 먼저 용기를 내서 내놓는 미안함이 상대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안함을 표현할 때 어떤 변명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과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보고 서로의 감정이나 입장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저 나와 달랐구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나 불편함이 풀리면서 내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은 비록 내 입장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듣고 싶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면 시간을 내어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말해보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의 불편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얽힌 관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 숨겨져 있던 감정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감정이 해소될 때 상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내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이 제게 그런 말을 해서 더 힘들었겠네요. 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상대방이 겪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겪은 감정에 공감하는 말을 건네면 상대는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내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의 생각을 존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한다는 말은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있는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존중을 표현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일곱 번째로 내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나 봐요. 라는 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칫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고 있었다면 솔직하게 그 오해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당신의 상황이라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주면 상대는 내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은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가 느끼는 힘든 부분에 공감하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때 상대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며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오히려 그간의 불편함을 잊고 내 편으로 돌아서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솔직한 다짐을 건네는 것도 강력한 말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통해 상대는 이 관계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다시 관계를 열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통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상대는 다시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풀고 오해를 해소하려는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며 서로가 편안한 관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나 변명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박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원치 않게 생긴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마음을 되돌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오해나 원망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상대가 나에 대한 오해나 불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미안해요. 그때 나도 참 부족했어요. 라는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사과는 그 자체로 상대의 방어심을 허물고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미안해요라는 말은 내 마음을 먼저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신호가 됩니다. 사과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관계를 위해 먼저 용기를 내서 내놓는 미안함이 상대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안함을 표현할 때 어떤 변명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과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보고 서로의 감정이나 입장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저 나와 달랐구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나 불편함이 풀리면서 내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은 비록 내 입장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듣고 싶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면 시간을 내어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말해보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의 불편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얽힌 관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 숨겨져 있던 감정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감정이 해소될 때 상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내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5번째로 당신이 제게 그런 말을 해서 더 힘들었겠네요. 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상대방이 겪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겪은 감정에 공감하는 말을 건네면 상대는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내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번째로 당신의 생각을 존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한다는 말은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있는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존중을 표현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7번째로 내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나 봐요. 라는 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칫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고 있었다면 솔직하게 그 오해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8번째로 당신의 상황이라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주면 상대는 내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은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9번째로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가 느끼는 힘든 부분에 공감하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때 상대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며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오히려
그간의 불편함을 잊고 내 편으로 돌아서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솔직한 다짐을 건네는 것도 강력한 말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통해 상대는 이 관계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다시 관계를 열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통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상대는 다시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풀고 오해를 해소하려는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며 서로가 편안한 관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나 변명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박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원치 않게 생긴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마음을 되돌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오해나 원망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상대가 나에 대한 오해나 불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미안해요. 그때 나도 참 부족했어요. 라는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사과는 그 자체로 상대의 방어심을 허물고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미안해요라는 말은 내 마음을 먼저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신호가 됩니다. 사과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관계를 위해 먼저 용기를 내서 내놓는 미안함이 상대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안함을 표현할 때 어떤 변명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과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보고 서로의 감정이나 입장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저 나와 달랐구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나 불편함이 풀리면서 내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은 비록 내 입장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듣고 싶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면 시간을 내어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말해보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의 불편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얽힌 관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 숨겨져 있던 감정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감정이 해소될 때 상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내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이 제게 그런 말을 해서 더 힘들었겠네요. 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상대방이 겪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겪은 감정에 공감하는 말을 건네면 상대는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내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의 생각을 존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한다는 말은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있는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존중을 표현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일곱 번째로 내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나 봐요. 라는 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칫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고 있었다면 솔직하게 그 오해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당신의 상황이라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주면 상대는 내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은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가 느끼는 힘든 부분에 공감하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때 상대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며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오히려 그간의 불편함을 잊고 내 편으로 돌아서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솔직한 다짐을 건네는 것도 강력한 말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통해 상대는 이 관계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다시 관계를 열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통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상대는 다시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풀고 오해를 해소하려는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며 서로가 편안한 관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나 변명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박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원치 않게 생긴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마음을 되돌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오해나 원망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상대가 나에 대한 오해나 불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미안해요. 그때 나도 참 부족했어요. 라는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사과는 그 자체로 상대의 방어심을 허물고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미안해요라는 말은 내 마음을 먼저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신호가 됩니다. 사과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관계를 위해 먼저 용기를 내서 내놓는 미안함이 상대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안함을 표현할 때 어떤 변명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과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보고 서로의 감정이나 입장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저 나와 달랐구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나 불편함이 풀리면서 내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은 비록 내 입장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듣고 싶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면 시간을 내어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말해보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의 불편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얽힌 관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 숨겨져 있던 감정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감정이 해소될 때 상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내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이 제게 그런 말을 해서 더 힘들었겠네요. 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상대방이 겪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겪은 감정에 공감하는 말을 건네면 상대는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내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의 생각을 존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한다는 말은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있는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존중을 표현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일곱 번째로, 내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나 봐요. 라는 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칫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고 있었다면 솔직하게 그 오해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당신의 상황이라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주면 상대는 내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은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9번째로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가 느끼는 힘든 부분에 공감하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때 상대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며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오히려 그간의 불편함을 잊고 내 편으로 돌아서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솔직한 다짐을 건네는 것도 강력한 말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통해 상대는 이 관계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다시 관계를 열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통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상대는 다시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풀고 오해를 해소하려는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며 서로가 편안한 관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나 변명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박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원치 않게 생긴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마음을 되돌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오해나 원망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상대가 나에 대한 오해나 불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미안해요. 그때 나도 참 부족했어요. 라는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사과는 그 자체로 상대의 방어심을 허물고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미안해요라는 말은 내 마음을 먼저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신호가 됩니다. 사과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관계를 위해 먼저 용기를 내서 내놓는 미안함이 상대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안함을 표현할 때 어떤 변명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과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보고 서로의 감정이나 입장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저 나와 달랐구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나 불편함이 풀리면서 내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은 비록 내 입장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듣고 싶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면 시간을 내어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말해보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의 불편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얽힌 관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 숨겨져 있던 감정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감정이 해소될 때 상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내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이 제게 그런 말을 해서 더 힘들었겠네요 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상대방이 겪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겪은 감정에 공감하는 말을 건네면 상대는 자기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내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의 생각을 존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한다는 말은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있는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존중을 표현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일곱 번째로, 내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나 봐요 라는 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칫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고 있었다면 솔직하게 그 오해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8번째로 당신의 상황이라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주면 상대는 내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은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9번째로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가 느끼는 힘든 부분에 공감하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때 상대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며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오히려 그간의 불편함을 잊고 내 편으로 돌아서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솔직한 다짐을 건네는 것도 강력한 말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통해 상대는 이 관계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다시 관계를 열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을 통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상대는 다시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풀고 오해를 해소하려는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며 서로가 편안한 관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나 변명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박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